사익동 토박이가 주는 롯데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사익동 해설 우피입니다. 자, 이제 KBO 리그가 올림픽을 마치고 이제 그 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재개를 했는데 뭐 재개를 하자마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우리 팀은 아니라서 뭐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굉장히 악재겠죠. 야구 전체적인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해서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사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좀 강력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기는 기회라고 하니까 이 참에 또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리그를 좀먹는 요소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은 정말 일발백계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그 재개를 하고, 일단 뭐 우리 팀은 굉장히 쾌조의 그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 지면은 이 또 참 프림이 끊기는데 이 꼴레발이지 않게 바라면서 수입이 기여원 하면서도 이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NC를 만나가지고 일단 2연승을 그냥 기분 좋게 이제 시작을 했고, 경기 내용도 굉장히 탄탄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파이치올은 2022년부터였나 이렇게 달았는데, 네, 작년에 한창 유행했던 그 파이치올, 음력 파이치올 이런 거 나왔었는데, 그 파이치올이 사실은 2년 뒤를 내다본 것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두 경기, 12경기와 11일 경기를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일단 크게 키워드를 꼽아보면 스텔레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투구를 일단 12일 경기에서 보였었고, 그 다음에 또 11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박용우 선수가 이제 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첫 경기를 마쳤고, 그 다음에 또 지시한 선수가 데뷔 첫 말로 홈런을 치면서 또 거포 또 그 장타를 가진 포수로서 그런 모습을 또 잘 보여줬고, 이대호 선수도 또 홈런을 추가했고요. 3,300루타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김원중 선수도 좀 불안한 상태로 이제 휴식기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쉬면서 체력이 완전히 충전됐는지 정말 150짜리 공을 던지면서 굉장히 우리가 그 항상 바라고 그 다음에 기대하고 생각하던 김원중 선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자세하게 좀 짚어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8월 10일 경기는 5대2로 승리를 거두었고, 사실 약간 대진 운이 괜찮았던 게, 지금 NC가 사실 주전 4명이 이제 시즌 아웃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NC가 지금 1.5군 라인업으로 이제 타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호재겠지요. 당연히 호재일 거고, 그리고 12경기 같은 경우에는 또 양의지 선수까지 이제 결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전반기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스틸레이 선수 입장에서는 좀 초반기를 조금 기분 좋게 또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틸레이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고, 롯데자이언츠 라인업은 1번 유격수 마차도, 2번 우익수 추재현, 3번 좌익수 전준우, 4번 1루수 정훈, 5번 2루수 안치홍, 6번 지명타자 에데오, 7번 3루수 안동희, 8번 중견수 김재유, 9번 포수 안중열 선수였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거는 추재현 선수가 또 부상에서 복귀를 해가지고 돌아왔고, 이날 또 그 최준용 선수도 등판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부상으로 빠지던 선수들이 이제 대거 복귀를 해서 거의 풀 전력으로 이제 리그를 다시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림픽 휴식기가 사실 우리 팀한테 굉장히 좋은 점이 됐던 것 같고, 또 야수가 대표팀에 나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좋은 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지쳐있던 야수들도 체력이 충전이 돼가지고 뭔가 그 8월 8치어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를 돌아보면은 일단 5대2로 승리를 거두었고, 뭐 전형적인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기는 경기 흐름이었습니다. 선발은 이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로 굉장히 호투를 하고, 그 다음에 타선은 2회에 2점, 3회에 1점, 7회에 1점, 9회에 1점 보면은 이제 항상 정말 귀에 닳도록 얘기한 도망가는 점수가 필요할 때 딱딱딱 났어요. 2회에 선취점 내고, 3회에 도망가고, 그 다음에 7회에 한 점도 도망가고, 8회에 2점을 좀 따라잡혔지만 9회에 바로 한 점을 도망가면서 차곡차곡 이제 그 점수를 착실하게 쌓아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뭐 무엇보다도 스트렐리 선수의 호투가 가장 컸던 것 같은데, 이날 스트렐리 선수가 일단 수염을 깎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좀 린드블럼 선수를 닮지 않았나, 약간 좀 닮았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좀 낯선 모습이었는데, 수염을 깎은 건 뭐 별 이유는 없고요. 그냥 일단은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수염이 좀 걸거치기도 좀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스틸레이 선수가 7이닝 동안 87개 던지면서 4피안타, 1볼에 4타의 3진, 무실점 호투를 펼치면서 6승째를 거두었고, 시즌 평균 자책을 4.06까지 낮추었습니다. 사실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좀 힘든 모습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아쉬워했는데, 물론 그 NC의 라인업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스트렐레이 선수가 특히 보이넷이 적었다는 점, 그리고 투구수가 굉장히 잘 관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또 그 좋은 에이스로서의 모습을 앞으로 또 기대할 수 있는 등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8번째 등판 만에 올 시즌 처음으로 7이닝 던졌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달성을 했고요. 이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가 작년 10월 2일 이후에 처음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이닝 히터, 그 다음에 또 삼진 머신으로서의 스트렐레이 선수 모습을 또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날 투구를 살펴보면은 일단 포심하고 슬라이더 위주로 던졌습니다. 본인의 주무기인 이제 149까지 찍은 포심 페스트볼과 그 다음에 그 정말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했던 그런 슬라이더를 29개 던지면서 포심 39개, 슬라이더 29개 던지면서 본인의 주무기에 집중을 하는 투구를 했고, 그 다음에 커브 8개, 체인지업 6개, 커터 5개는 보여주는 공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런 활용을 했던 것 같고요. 일단 쉬고 나왔기 때문에 이 페스트볼의 구위가 좀 느껴질 정도였고, 이 사실 그 변화구는 항상 페스트볼 구위가 따라줘야지, 특히 슬라이더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구종들은 페스트볼이 힘이 있어야지 타자가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좋은 조화를 좋은 투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렐레이 선수는 경기 마치고 모든 것이 잘 됐다. 경기 초반에 안타나 강한 타구가 나오긴 했지만 생각했던 게임 플랜을 실행하면서 좋은 결과가 따라온 것 같다면서 상대 라인업을 확인하고 자료가 부족한 타자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수들일지라도 같은 프로 선수라고 생각하고 존중하면서 임했다. 실행하고자 했던 계획을 강하게 메이고 나가려고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올림픽 시기 동안 이제 휴식이 좀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지난 2달 동안 의도적으로 공을 강하게 던지려고 했던 경기들이 많았다면서 올림픽 휴식기 동안 컨디셔닝에 집중을 하면서 강한 공을 던지기 위한 준비를 했고 좋은 결과가 따라와준 것 같다. 강한 공을 던지려고 유지했고 그에 따라서 변화구도 오늘 날카롭게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그리고 후반기 가구에 대해서 매일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오늘 경기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며 마음가짐도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단 에이스로서의 모습이 돌아온 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고, 또 이날 경기에서 재밌는 것이 이제 손아섭 선수는 약간 휴식을 취했고 선발 포수로 이제 안중근 선수가 전력 9회 복귀전을 치렀는데 복귀 경기에서 안타도 기록하고 타점도 기록하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였고, 포수로서도 스트렐레이 선수하고 또 호흡을 잘 맞추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수가 이제 지시환, 안중근의 두 명의 선수 체제로 이제 재편이 되었는데 우선 두 경기를 하면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방향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두 선수의 유형이 좀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안중근 선수는 굉장히 좀 꾀돌이 스타일이에요. 꾀돌이 스타일이고 포수로서 사이즈가 크거나 막 그런 장타력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고, 그 다음에 지시한 선수는 포수로서 이제 체격도 좋고 그 다음에 파워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재미있게도 12가 11일 경기에 두 선수의 장점이 둘 다 잘 나온 것 같아서 이 두 선수가 서로 좀 체력을 안배하면서 자기만의 강점을 보여주는 모습도 앞으로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일 경기로 한번 가볼 텐데요. 5대4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날 같은 경우에 프랑코 선수가 선발에 등판을 했고, 라인업은 1번 유격수 마차도, 2번 우익수 손아섭, 3번 좌익수 전준우, 4번 1루수 정훈, 5번 2루수 안치용, 6번 지명타자 이대호, 7번 3루수 안동희, 8번 중견수 추재현, 9번 포수 지시환 선수였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이제 말로 홈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시환 선수가 2회였죠. 2회에 이제 송명기 선수를 상대로 데뷔 첫 말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이날 경기에 이제 승리 1등 공신이 되었는데, 말로 홈런 소감은 유인구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타이밍을 늦추고 기다렸다. 마침 공이 그 길로 와서 쳤다. 치고 나서 공이 날아가는 거를 보고 아 홈런이다 싶었다면서 밝게 웃었는데,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손맛을 받고 그 지시한 선수 특유의 굉장히 그 잡아당겼을 때 정말 호쾌한 그런 스윙을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더위를 날릴 정도의 시원한 그런 홈런이었고, 사실 이 지시한 선수가 고등학교 때는 좀 힘을 쓰는 방법을 잘 몰랐다고 해요. 근데 2017년에 하나에서 또 우리 팀 레전드인 또 김우국 코치님과 연습을 하면서 좀 그런 장타 치는 방법을 좀 터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밝혔고, 하지만 이 그랜드 슬램이 본인 최고의 홈런은 아니고 본인이 꼽는 최고의 홈런은 우리 모두 기억하는 2018년에 그 대전에서 있었던, 대전이었나요? 청주였나요? 아마 대전일 건데, 그 손순학 선수 상대로 역전 3런 끝내기 하나 시절에 그것을 꼽았습니다. 뭐 홈런 치면 느낌이 더 좋은데 진짜 짜릿했던 건 역시 그 홈런이다. 말로 홈런이라서 더 좋긴 했는데 그때만큼의 감정은 안 오더라. 2회도 아니고 8회, 9회 역전 홈런이었으면 느낌이 좀 달랐을지도 모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뭐 이 홈런은 사실 뭐 모두가 기억하시겠지만 뭐 역전 끝내기 3런이라는 임팩트가 워낙 크기도 한데다가 사실 이건 손순학 선수의 그 주저앉는 리액션이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사실 임팩트가 홈런도 홈런인데 그 리액션이 너무 컸어가지고 정말 한편의 그런
영화처럼 그렇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팀에서도 뭐 더 멋진 끝내기 홈런을 또 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포수로서도 접전 상황에서 좀 침착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난 입수도 겪어봤다. 원래 입수의 이유가 심리적 위축이다. 텐션을 가라앉히고 의식적으로 머리를 차갑게 했다. 오늘 경기 진다고 끝은 아니니까 상황에 맞게 하고 딜은 하루에 맡기자 라는 느낌으로 설명을 했고, 또 올 시즌 그 프랑코 선수의 전담 포수로 또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그 김준태 선수가 있을 때 김준태 선수가 어깨가 약하고, 그리고 프랑코 선수는 그 퀵모션이 굉장히 슬라이드 스텝이 크고 또 그 투구 동작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가 강한 지시한 선수가 그런 도루 부분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 전담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프랑크가 공이 워낙 좋아서 그렇고 본인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슬라이더나 체인지업 그립에 연구를 많이 한 결과가 잘 던지고 있다면서 둘의 그런 호흡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프랑크 선수도 5이닝 동안 3자책 3삼진 6탈삼진 기록을 하면서 뭐 엄청 좋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선발로서 역할을 다한 그런 투구를 펼쳤고, 사실 프랑크 선수가 시즌 초반엔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좀 더워지면서부터 본인의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그래도 좀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압도적인 모습은 솔직히 아닌 것 같지만, 재밌는 게 프랑코 선수가 무실점 경기가 한 경기도 없습니다. 다 이제 실점 있는 경기인데, 그래서 약간 5이닝 3실점, 6이닝 3실점, 더 잘하면 이제 6이닝 2실점, 7이닝 3실점, 뭐 요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로 그래도 좀 계산이 서는 선수로 이제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뭐 7이닝 무실점 했다가 다음 경기 3이닝 9실점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6이닝 3실점 하는 편이 나은 투수거든요. 계산이 서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코 선수가 날이 더워지고부터 계산이 선 투수가 된 거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안중열 선수와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내가 힘들면 중열이가 해줄 수도 있고 서로 소통하고 상생해야 팀이 더 강해진다고 강조를 했고, 후반기 팀 분위기가 정말 좋다. 준우 형이 어린 선수들을 잘 다독여 주시고 선배님들이 파이팅 해주시니 잘 따라갈 수가 있다. 나도 후배들을 이끌어줘야 하는데 솔직히 내일 하느라 바빠서 누구 챙겨주기가 힘들다. 내 할 것부터 잘하려고 한다고 굉장히 솔직한 소감을 남겼고, 또 지시한 선수가 워낙 성격이 굉장히 또 밝고 그 외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뭐 후배들을 이끈다기보다는 좀 밝은 모습으로 잘 지내면서 또 팀 분위기를 또 좋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치즈 스틱이라는 별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 나승엽 선수 놀리는 거 옛날에 보고 굉장히 이 선수의 스타일을 그 학교 다닐 때 반에 하나씩 약간 장난꾸러기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또 두 선수의 이런 행약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또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이 강윤구 선수가 이제 첫 등판을 하면서 또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날 강윤구 선수가 11회 경기에 등판을 해가지고 0.2이닝을 던졌어요. 2명의 타자를 상대해서 공 6개로 삼진 2개를 잡았습니다. 상구 삼진 2개로 굉장히 강렬한 데뷔전을 남겼고, 또 홀드를 우리 팀에서 처음 기록을 했는데, 이날 일단 그 자타자를 상대로 올라왔는데 바로 이제 NC 쪽에서 대타를 내면서 우타자 2명을 상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날 상대한 선수들이 오른손 대타 윤영중, 그 다음에 스위치 타자 김주원 선수를 모두 이제 3구 3진으로 잡아내면서 위력적인 모습 보였고, 강용구 선수가 이제 젊을 때는, 어릴 때는 정말 150 이상을 던지는 파이어볼러로서, 자원 파이어볼러로서 굉장히 그 기대도 높고 이제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150짜리 이제 강속구는 사실 사라졌어요. 이제 배가 40 안팎의 직구를 가진 선수가 되었는데, 제구력과 숫싸움과 또 변화구를 승부하는 그런 기교파 투수로 또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날 소감에 대해서는 롯데에서 첫 등판이라서 너무 긴장했다. 결과가 좋아서 행복하고 공을 몇 개 던졌는지 모를 만큼 경기에 몰두했다 하면서 앞으로 아프지 않고 3연투 4연투 마다하지 않겠다.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냈고, 또 지시한 포수 역시 윤구형의 공이 좋더라. 커브 각이 굉장히 좋고 다양한 구질로 코스로 찌르는 제구, 타자 몸쪽에 붙이는 공도 정말 좋다. 불펜에서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호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서튼 감독도 이제 강윤구 선수의 이런 투구에 대해서 경쟁심이 강하고 선수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한다. 그런 자세가 매우 마음에 든다면서 경험이 많은 투수라서 좌우 타자 가리지 않고 잘 상대한다면서 굉장히 또 칭찬을 해주면서 좋은 투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무엇보다도 NC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기회를 못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자기의 그런 역량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고 의욕이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정말 좀 우리 팀에 필요한 자원게투로서 좋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이 11일 경기에 재밌는 게 전날 경기에 투수를 많이 안 썼다 보니까 그 12일 경기에 최준용, 스트레일리, 최준용, 진명훈, 김원중 이렇게 4명만 썼는데, 11일 경기에 아무래도 이제 투수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프랑코, 나균환, 강윤구, 김진욱, 오현택, 최준용, 김원중 8명의 투수가 이제 주의지에 등판을 하면서 선발이 5이닝 던지고 개투가 나머지 4이닝을 이렇게 책임을 졌는데, 우리 팀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네, 한 경기에 홀드 선수가 5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모든 선수들이 뭐 나군환 선수 0.1이닝, 강유구 선수 0.2이닝, 그 다음에 김진욱 선수 1이닝, 오현탁 선수 0.1이닝, 최주정 선수 0.2이닝, 그 다음에 김원 선수 1이닝 던지면서 이렇게 쪼개기 던지기를 하면서 정말 효과적인 그런 개투 작전을 잘 펼쳤던 것 같고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틀 연속 세이브를 올린 또 김원중 선수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뭐 상반기에 여러 가지 좀 지치기도 했고 또 제가 여러 가지도 얘기를 했지만 또 쉬고 돌아와서 우리가 알던 김문 선수 돌아왔고요. 두 경기 모두 다 굉장히 좋은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일단 제가 투구를 보고 느낀 게 제가 항상 김문수 선수는 구속이 관건이다. 네, 얘기를 하는데 뭐 148이 넘어서 149, 150까지 찍고 있고 정말 그 포심의 힘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확실히 체력만 관리가 되면은 정말 좋은 마무리 투수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직구를 보면서 이 정도 구위면은 거의 대표팀에 나가도 손색이 없는 정도의 구위라고 느낄 정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든든한 마무리로서 좋은 모습 해줄 것 같고, 12경기 같은 경우에는 세 타자를 상대하면서 삼진 2개 잡으면서 3자 범퇴로 세이브를 거두었고, 11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삼진 1개, 그 다음에 안타는 1개 맞았지만 4타자 동안 또 점수를 주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원정 선수는 이렇게 관리만 되면은 체력만 좀 세이브 해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좀 증명이 된 것 같고, 이 도이직구 마무리가 돌아왔다고 이제 기사에 좀 소개를 했는데, 스튼 감독도 이제 김원중이 공격적으로 스트라이크를 던졌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냈고, 전반기에 또 3자 범퇴를 자주 보지 못했는데 하면서 네, 서튼 감독도 활짝 웃었고, 사실 서튼 감독이 김원중 선수에 대해서 이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올림픽 기간 동안 따로 뭐 특별한 훈련 같은 걸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진 않았고, 다만 뭐 멘탈 관리나 볼 배합, 타자의 공략법에 대해서 자주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서튼 감독이 KBO 타자들은 굉장히 똑똑하다.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공을 던지면은 금방 공략해낸다. 김원중에게 네 장점을 이해하고 상대가 노리는 걸 읽고 공략해보자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뭐 경기를 마치고 이런 조언이 또 큰 도움이 됐는지 모처럼 특유의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면서 얼굴 가득 띄었고, 네,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전반기에 이제 직구에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포크볼이 난사하는 경향이 보였는데, 이제 좀 직구에 힘이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포크볼이 정말 결정구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149, 150의 빠른 볼이 연이어 들어오고 이제 위닝샷으로 포크볼이 뚝 떨어지면 타자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는 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포크볼이 살려면은 역시나 페이스볼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게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불펜도 최준용 선수 들어왔고 여러 가지로 양적으로 또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김문중 선수가 좀 체력적으로 힘들 때는 좀 세이브를 해주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까지 오늘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렇게 NC와 마치고 또 주말에는 서울로 가가지고 LG하고도 붙게 되는데, LG가 지금 또 1위를 달리고 있고 굉장히 강한 팀인데 뭔가 좀 후반기 진검승부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 같고, 뭐 LG가 1위건 몇 등이건 상관없이 그 항상 이 N 롤락시코 요거는 항상 이 피 튀기는 승부가 나오는 법이라서 사실 LG가 몇 등이고 우리가 몇 등인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LG와의 경기는 항상 어떻게 되는 이런 어려운 경기를 항상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말에 또 재밌는 경기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부산 지역이 4단계가 되면서 또 사직구장 갈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참 저도 참 힘드네요. 야구장을 잘 못 가가지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유관중일 때는 제가 일이 많아가지고 야구장에 갈 시간이 없고요. 이제 4단계나 이렇게 무관중이 되면은 저도 일이 없어서 시간은 많은데 야구장은 또 못 가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아마 저하고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장기화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겨냅시다 이런 말 하고도 솔직히 좀 민망합니다. 민망한데 다들 이제 뭐 건강 조심하시고 뭐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뭐 상황에 맞춰가지고 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안부의 인사를 여쭈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육동 야구 해설 우피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장소가 좀 달라졌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네, 약간 궁금하시면 댓글 다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장소를 지금 실험해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육동 야구 해설 우피였습니다. 고맙습니다.